그날 아침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나무 빗을 들었죠. 하지만 그날은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손주를 위해 뜨개질도 했던 제 손이 그날은 덜덜 떨리며 빗을 떨어뜨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그건 마치 제 안에 있던 모든 환상을 깨는 소리였어요. 나는 아직 괜찮아. 그 믿음이 깨지는 소리요. 몸을 숙여 빗을 주우려는데 처음으로 제 몸이 더 이상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제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놀람도 불안도 아니었어요. 그냥 쓴웃음 한 번, 그리고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바로 그 말이 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뻔한 이유였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70대 이후에 생기는 모든 불편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고 믿고 지나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무릎 아픈 건 그냥 쉬면 나아질 거야. 기억력 떨어지는 건 나이 탓이겠지. 걷는 게 힘든 건 힘이 없어서 그래. 수없이 그런 말을 하다 보니 저 자신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게 됐어요. 하지만요, 제 몸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하루 만에 건강을 잃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이상 신호 하나하나를 무시하면서 매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마트에서 귤을 몇 개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무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팔이 저려와서 중간에 멈춰섰죠. 그때 젊은 여성이 다가와 도와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 말, 정당한 이유처럼 보였죠. 하지만 노인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참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노인이 된다는 건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무기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땐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아프단 말 안 해. 병원도 잘 안 가. 가족 귀찮게도 안 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건 그냥 조용한 고집이었어요. 위험한 자존심이었죠. 왜 병원에 안 갔냐고요? 솔직히 말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듣기 싫은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아이들에게 걱정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요. 척추 3곳이 주저앉고 무릎 관절은 심하게 퇴행됐고 오른팔 근육은 30% 이상 감소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만 더 일찍 오셨어도 달라졌을 거라고. TV 리모컨을 들고도 버튼 하나 못 누르던 어느 저녁이 기억나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TV도 꺼버리고 불도 끄고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도 다 끝났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몸이 보내는 경고를 그냥 세월 탓이라 넘기진 않았나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셨더라도 괜찮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해. 이제는 앞에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지. 조용히 민폐 안 끼치고 지내는 게 도리야.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시기는 지금 이 나이라는 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실수도 회복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가장 몸을 살펴야 할 시기예요. 피곤해. 무릎이 아파. 요즘 따라 자꾸 잊어버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나이 탓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기 검진을 받고 있나? 내 식사는 충분히 영양가 있나? 하루에 얼마나 몸을 움직였지?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경고 아닐까? 제 친구 테츠오 씨는 작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매일 아침 바둑 두고 운전도 했어요. 겉보기엔 정말 건강해 보였죠? 하지만 나중에 그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주 한쪽 얼굴이 저리고 말이 어눌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아셨어요.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믿고 있었고 저는 나이 탓이야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둘 다 틀렸던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건 나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손에 따뜻한 찻잔을 들 수 있고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처럼 병원 침대 위에서 몸이 보냈던 수많은 신호들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마세요. 그 신호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 말을 들어줘. 늦기 전에 꼭 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 다들 말해요. 70 넘으면 누구나 허리 아프지? 하지만 그 말 저한테는 참 위험한 주문 같았어요. 그 말을 믿고 1년, 2년. 저는 제 허리가 망가지는 걸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허리를 숙일 때 뻐근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번개 같은 통증이 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다시 누웠고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제 집 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고요? 그냥 나이 든 거야. 계속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이처럼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안겼죠. 그 무게도 견딜 수 없어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제게 너무나 큰 자책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웃었지만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까지 놓치게 되는구나. 한참 전 제 오랜 친구 미진우 씨가 그러더군요. 요즘 허리가 좀 아프다. 병원 갈까 고민이야.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 정도는 다 그렇지. 그냥 찜질 좀 하고 누워. 그 후로 미진호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몇 달 후 계단에서 넘어져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저는 얼마나 후회받아도 후회함을 했는지 몰라요. 그녀에게 진심으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말 한마디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 거울 앞에 서면 자꾸 중얼거려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은 나를 방치하는 주문이야. 그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몸은 조용히 포기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민폐 끼치지 말자고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말하지 않고 불편해도 참아요. 하지만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 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전 그 말이 마음에 박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제가 14살이던 해에 동네 건강 강좌에 억지로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시큰둥했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런데 그 강사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혔어요. 70대는 늙은 게 아닙니다. 70대는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렇더군요. 80이 넘으면 회복도 어렵고 약도 부담스럽고 수술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건 70대였던 거예요. 건강을 되돌리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놓치지 않도록 지키는 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허리를 살짝 돌려보고 종아리를 눌러봐요. 몸이 어떤지 작은 감각들을 체크하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메모해둡니다. 다음 병원 갈 때 그 메모를 보여줘요. 이런 습관이 저를 살렸어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요. 고통이 없는 이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육이 사라져도 통증은 없어요.
골다공증이 심해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말이죠. 제가 처음 정형외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MRI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왔거든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조금 불편한 걸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잃는 시작이었어요. 이제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걸을 때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그냥 참고 걷자. 허리 펴는 게 힘들지만 좀 움직이면 괜찮아질 거야.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저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결국 저를 병상으로 보냈어요. 하지만요, 당신은 아직 70대일 수도 있고 아직 병원 침대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바로 선택의 시기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 신호에 답해 주세요.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울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이 든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당신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먹는 게 내 10년 뒤를 만든다. 저는 그 말을 참 늦게 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을 들은 적은 있었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70대 초반의 저는 뭐든 잘 먹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죠. 짭짤한 장아찌, 끓인 라면, 김치찌개에 흰쌀밥 2공기. 입맛이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간 수치, 콩팥 수치, 혈당. 전부 경계선이거나 초과입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시작. 어느 여름날 저는 밤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순간 나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냥 조금 짜게 먹었을 뿐인데, 그냥 밥맛 있을 때 많이 먹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냥은 없더군요.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몸은 무너집니다. 제가 7월 6살이던 해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혼자 점심을 먹다가 반찬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김치 국물 더 붓고 젓갈을 얹어 먹었죠. 그 모습을 본 손주 녀석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이렇게 많이 짜게 먹으면 병 걸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얘야, 나는 평생 이렇게 먹고 멀쩡했단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고염식 부작용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받았죠. 고혈압, 심장병, 신장기능, 저하, 노인성 치매 유발 가능성. 이 모든 게 제가 매일 먹는 음식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소금 대신 다시마 물을 쓰고 된장국엔 들깨가루를 채를 넣어 맛을 냈어요. 입에 처음 넣었을 땐 뭔가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훨씬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했죠. 잠에서 깬 후의 상쾌함이 그토록 오랜만이었는지 몰랐어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아는가. 예전엔 그냥 입맛 따라 먹었지만 지금은 제 몸을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소화 기능은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그걸 모르면 건강하게 먹는 것은 불가능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식탁 위에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국물 사용하기. 둘째,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 셋째, 혼자 먹지 않기.
마지막 게 제일 중요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 대충 먹게 되고 오늘만 좀 이렇게 먹지 뭐 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조금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식사의 질도, 대화도 모두 몸과 마음의 건강에 연결돼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70대 내내 먹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입맛은 중요했지만 내 장기들은 외면했죠. 그래서 어느 날 몸이 외쳤습니다. 더는 안 돼? 그 외침을 듣기까지 저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제는 물 한 잔도 소중하게 마십니다. 입에 넣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요. 이건 지금의 나에게 좋은 건가? 그리고 대부분 답은 아주 조용히 속에서 들려요. 속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오고 다음날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바로 몸의 대답이에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진 않나요? 먹고 싶은 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 나이에 뭐가 문제야? 내 입맛대로만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 말들, 저도 참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 덕분에 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걸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을 지켜주는 기술이다.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은 반짝이는 보약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밥상,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아직 스스로의 식탁을 고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내일 아침엔 조금만 덜 짜게, 조금만 더 신선하게, 그리고 가능한 함께 식사해 보세요. 몸은 바로 반응해 줄 겁니다. 그 반응이 당신의 10년을 바꿔줄지도 몰라요. 나는 늘 몸이 좀 무거워도 나이 탓이지 라고 생각했다. 팔이 저려도 발목이 붓고 욱신거려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넘겼다. 정말 그랬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노화라는 말 하나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게 나이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나는 아마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걸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 무릎에 이상을 느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늘 다니던 골목길, 익숙한 계단 몇 칸. 그런데 갑자기 무릎이 툭 하며 미끄러지듯 꺾였다. 그 순간 너무 놀라 두 손을 바닥에 짚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통증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무릎이 내 몸의 일부 같지 않고 그냥 덧붙여 놓은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다리를 쭉 뻗고 누우려는데 찌릿하는 통증이 올라왔다. 그때도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에이, 비 와서 그렇지. 하지만 그 이후로 무릎은 점점 말을 안 들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뚝 하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움찔하게 되는 통증. 걷다가 멈출 때 오는 묘한 불안감. 의사는 말하길 이건 관절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직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또 넘겼다. 그게 내 가장 큰 착각이었다. 몇 년 후 나는 길을 걷다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면 괜찮았을 상처가 3주를 가고 그 후로 걷는 자세까지 이상해졌다. 엉덩이 쪽 근육이 자주 당기고 허리에 통증이 오고 결국은 전신 균형이 무너진 채 살아가게 됐다. 그러자 자연스레 밖에 나가는 일도 줄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고 말수도 줄고 그야말로 조용한 고립이 시작됐다. 그제야 나는 병원에 다시 갔다. 정밀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들은 말이 있었다. 70대 초반에 조금만 무릎을 신경 짰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꾸 그날 시장길 계단에서 툭 꺾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내 몸을 탓하지 않고 살폈더라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딘들 안 아프겠어. 병원 가봤자 뻔한 소리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생각들이 내 몸을 더 망가뜨렸다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참는 법은 늘고 점검하는 법은 줄어듭니다. 그게 정말 위험해요. 나이 들어서 더 자주 살펴야 하는 게 바로 내 몸이에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이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1. 일어나자마자 발목을 천천히 돌리기. 2.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며 무게중심 느끼기. 3. 거울 앞에서 어깨, 골반이 수평인지 확인하기. 이 작은 루틴이 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루틴을 한 날은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몸이 안 아프니까 내 마음도 덜 다치는 거죠. 혹시 요즘 당신도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나요? 걸을 때 종아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그게 바로 나 지금 좀 도와줘. 라는 당신 몸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나는 내 몸은 나이 들어도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압니다. 그 신호를 잘 듣고 그 신호에 따라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정말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나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그때 병원에 바로 갔더라면? 그날 무릎이 꺾였을 때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후회만 하진 않아요. 이렇게 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그 후회의 의미를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당신의 발걸음은 어땠나요? 혹시 한 번쯤 멈춰서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면 그건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나는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다가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죠. 눈 밑이 검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 색이 없었습니다. 손은 부르르 떨렸고 국자를 들고 있는 팔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피로가 아니라 기초 영양이 무너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젠 고기도 별로 안 당기고 과일도 귀찮아서 그냥 지나치고 그저 밥에 김치, 국 한 그릇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손톱이 잘 부러지고 밤이 되면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내적도 너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은 날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타민 B군, D, 철분, 칼슘, 마그네슘 거의 바닥이에요. 이 정도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 경련도 자주 오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동반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저 나이 든 탓이라 생각했던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영양 경고였던 거예요. 나는 그날 이후로 영양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번거로웠지만 하루 한 알, 2알씩 습관처럼 챙겨보았죠. 3주가 지나자 희한하게 아침이 조금 덜 피곤해졌고 밤에 다리 저림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 있었고 입꼬리도 조금 올라가 있는 듯 했죠. 그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 세대는요, 비타민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라고 생각했죠. 먹는 것만 잘 챙기면 되지, 약까지 무슨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일수록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영양이에요. 나이 들수록 소화력은 떨어지고 흡수율도 떨어지고 입맛도 줄어요. 그러면 아무리 밥 먹어도 필요한 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챙깁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점심엔 오메가3와 비타민 B군, 저녁에는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가능한 한 매일 사과 반, 개와 삶은 계란 하나를 꼭 먹어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렇게까지 챙기면 사는 게 피곤하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안 챙겼을 땐 더 피곤했거든요. 몸에 에너지가 생기니까 마음도 따라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하루가 순식간에 저물었는데 지금은 아침 창문을 여는 일이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이 되었어요. 작은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몸이 되자 삶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놀러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얼굴 좋아 보여.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하던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좋아 보인다는 말은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혹시 요즘 당신도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자주 까먹고 작은 일에도 기운이 빠지나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몸이 필요한 걸 못 받고 있다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도 여전히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다만 조금의 도움을 필요로 할 뿐이죠. 이제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에게 필요한 영양은 뭐니? 그리고 그 질문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엽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을 때 나는 착각 하나에 빠졌어요. 아, 이제 괜찮아졌구나.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믿고 예전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곤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에 걷던 시간도 줄어들고 약도 가끔 건너뛰고 야식도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다시 느슨해진 나가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70대 초반이었을 때예요. 남편이 먼저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식사며 간호며 전부 돌봤죠. 그땐 내 몸보다는 남편 챙기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내 건강은 괜찮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 말이 결국 내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그해 여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부정맥. 의사는 물었습니다. 최근에 약이나 건강관리, 식사는 잘 챙기셨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며칠씩 밥을 대충 때우고 수면도 들쑥날쑥했으며 영양제도 거의 잊고 있었죠. 무엇보다 큰 건 괜찮다는 내 착각이 몸을 방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몸이 회복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그 이후예요. 건강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지켜야 하는 과정이죠. 그걸 몰랐던 나는 좋아진 몸을 더 나쁘게 만들고 말았죠.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식사, 수면, 스트레스 다 조절하셔야 해요. 다시 처음처럼 꼼꼼하게. 그 말에 나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무너뜨린 건 내 몸만이 아니라 이 몸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구나. 그날부터 나는 회복이복 이후에 습관요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무조건 규칙적으로, 영양제는 정해진 시간에, 밤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누워서 눈 감기 아무리 바빠도 20분은 꼭 걷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니까 다시 조금씩 숨이 편해졌어요. 심장도 차츰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깨달았죠. 회복은 끝이 아니라 몸이 나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였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플 때만 건강 생각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안 아플 때 어떻게 사느냐. 예요.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목을 톡톡 두드려보고 심장이 편안한지 느껴보고 작은 징후 하나라도 지나치지 않으려 해요. 그게 내가 내 몸을 믿고 또 내 몸이 나를 믿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그 시절 내가 가장 후회했던 건 조금 나아졌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았던 것.
이 한 줄입니다. 몸은 잊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래서 나는 늘 조용히 물어요. 지금 내가 내 몸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곧 70대의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고 80대의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몸이 나아졌다고 너무 안심하고 있진 않나요? 그게 바로 건강이 다시 멀어지는 첫걸음일 수 있어요. 건강은 회복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발 나처럼 2번 다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명 어제까지 괜찮았던 다리가 갑자기 내 몸 같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분명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 한마디로 나는 내 몸의 이상 신호를 하루, 이틀, 일주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사실 그 무렵 다리 저림과 송긋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넘겨버렸어요. 병원 가기엔 번거롭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 믿고 말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당연한 줄 알았던 증상이 내 신경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2주쯤 지나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팔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나는 MRI를 찍고 검사를 받고 결국 척수 협착증과 말초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한참 진행됐습니다. 더 빨리 오셨어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 한켠에서 이전에 내가 떠오르더군요. 다 나이 탓이지.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 무심한 판단이 결국 내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며 진짜 문제를 가려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이 탓이 아니라 내 무관심이 문제였다는 걸. 70대가 되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더욱 조용하고 미묘해집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해요. 그때 나는 작은 노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몸에 말이라고 적혀 있는 노트예요. 거기에 매일 적었어요. 오늘 밤은 몇 번 뒤척였는지, 아침에 손이 뻣뻣했는지, 걷다가 숨이 찼는지 배변, 소변이 평소 같았는지 그 노트는 나에게 병원보다 빠른 병원이 되어 주었어요. 어느 날엔 평소보다 손이 많이 떨렸고 다른 날엔 귀가 평소보다 더 먹먹했어요. 그럴 때마다 노트를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더 이상 큰 병으로 번지는 걸 여러 번 막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 몸은 늘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좀 봐줘. 이건 평소와 달라. 그런데 나는 너무 바쁘고 너무 무시했고 너무 늦게서야 그 소리를 들었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험한 말은 그냥 나이 때문일 거야 라는 말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한마디는 생명을 갉아먹는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아침마다 무릎이 유난히 뻣뻣하진 않나요? 밤마다 손끝이 저릿하진 않나요? 자주 넘어진다거나 피곤함이 유독 오래 가진 않나요? 그걸 노화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경고일 수 있어요. 나는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심으로 듣고 있나요? 그게 70대 이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기억하세요. 몸은 절대 그냥 늙지 않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자신을 지켜낼 수 있죠. 이제 생각해보면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잠을 깨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를 해도 입맛이 없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는데도 이 정도야 괜찮지 하며 넘겼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우리의 몸은 더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은근하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습관처럼 무시합니다. 왜냐고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무슨 병이다 라는 말을 들을까 겁이 나고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고 때로는 그냥 귀찮아서 미뤄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내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병은 모를수록 더 잘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70대 중반이던 어느 날 나에게 자주 찾아오던 두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머리 한쪽이 욱신거리며 시야가 흐려지고 말을 더듬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또 생각했죠.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그렇게 또 하루를 넘기고 또 이틀을 넘기고 결국 일주일 후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나는 경미한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엔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괜찮아 라는 말을 가볍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 몸이 말하는 사소한 변화조차 귀 기울이고 기록하고 대응했죠. 예를 들어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소변을 본다든가 발이 계속 저릿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땐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라에서 초기 당뇨를 발견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 약도 복용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작은 이상을 그냥 두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길고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너 진짜 괜찮니? 그리고 내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기록하고 기억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전화를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마 그 정도 가지고 병원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설마가 진짜가 되는 걸 나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 70대 이후의 삶은 예방이 전부입니다. 젊을 땐 회복이 빠르지만 이제는 작은 실수가 평생을 흔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몸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자주 피곤함을 느끼나요? 밤마다 잠이 들기 힘들고 아침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그걸 요즘 날씨 탓이겠지? 라며 넘기고 있진 않나요? 나는 말하고 싶어요.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신 몸은 그럴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사람들은 가끔 웃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내가 겪은 그 무력한 병상에서의 시간은 그 웃음을 덮을 만큼 무겁고 진지했고 무서웠습니다. 나는 이제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단을 받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으니까요. 당신은 오늘 당신의 몸에 진심으로 물어보셨나요? 너 정말 괜찮아?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한때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잘 나고 밤에만 유독 다리가 저리고 겨울이면 손끝이 자주 트고 갈라졌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체질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넘겼죠. 그게 또 하나의 위험한 착각이었어요. 체질이라는 말은 우리 세대에겐 익숙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쟤는 원래 몸이 약한 체질이야. 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그렇게 설명하면 편하긴 하죠. 스스로에게 납득이 가고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캐묻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을 가리는 편리한 핑계가 되기도 해요. 나는 어느 날 밤마다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아예 자다가 깜짝 놀라 깰 정도가 되자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내 다리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그동안 무시하셨나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시했다기보다 체질이라고 믿어버렸으니까요. 의사는 이어 말했어요. 이런 증상은 체질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불편한 증상을 그저 나이 탓
혹은 체질 탓으로 돌리곤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어떤 의사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이상 신호를 보내주는 존재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날 이후 내가 믿고 있던 체질이라는 단어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매일 이 증상이 나의 신호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엔 나는 속이 약한 체질이야 하며 유제품을 피해 다녔는데 사실은 유당불내증이었고 조금만 조절하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죠. 또 나는 자주 어지러운 체질이야 라고 넘겼던 것도 결국 기립성 저혈압 때문이었고 물 마시는 습관과 식사 시간을 바꾸면서 개선됐어요. 이렇게 내가 믿었던 체질이라는 말 뒤에는 사실 병이 숨어 있었고 나는 그 병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체질이라는 단어 뒤로 도망쳤던 거예요. 한 번은 손녀가 나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체질은 진짜 있는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죠. 체질은 편한 말이지. 하지만 몸이 말하는 걸 대신 설명해 주는 말은 아니란다. 그 말을 한 뒤 나는 참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진심을 말해요. 숨이 차고 눈이 침침하고 밤에 잠이 들기 어렵고 가끔씩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 그건 모두 몸이 너에게 조심하라고 조금은 쉬라고 혹은 병원을 가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체질이니까 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언젠간 그 속삭임이 비명처럼 커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한 번 내 몸에 귀 기울입니다. 손끝의 감각, 발의 따뜻함, 숨 쉴 때의 느낌, 음식을 먹고 난 뒤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소중한 신호예요. 이제 나는 체질이라는 단어 대신 난지타마렌탄데의 몸의 리듬 이라는 말을 써요. 몸은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음식에 따라 매일 다르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고정된 체질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은 혹시 어떤 증상을 체질 탓이라고 넘기고 있지 않나요? 그게 정말 체질인지 혹은 당신 몸의 도움 요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늦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몸은 늘 우리 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느 날 아침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내 삶을 설계해 본 적이 있었을까? 은퇴 후에는 자연히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루하루가 느리게 흐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만간 하자고 미뤄두었던 일이 참 많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 조만간은 오지 않았어요. 내가 70대 초반이었을 무렵 건강은 아직 괜찮았어요. 가벼운 당뇨 수치, 조금 높은 혈압, 허리 통증 정도는 있었지만 노인이라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길 만한 수준이었죠. 그때 나는 진짜로 믿었어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아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미뤘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일,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 일, 평소 가보고 싶던 장소에 가보는 일, 가족들과 건강 계획을 세우는 일, 그때 했어야 했던 그 작은 행동들이 지금의 나에겐 크나큰 후회로 남았어요. 70대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시간이 흘러버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고요? 몸이 급격히 망가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등이 70대에 자주 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등이 켜졌을 때 괜찮겠지 라는 말로 다시 꺼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전엔 건강계획표 같은 걸 보면 속으로 웃었어요. 내 몸인데 그걸 무슨 계획까지 세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몸은 계획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그 시절 나보다 이 5살 위였던 선배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70대는 인생 마지막 재정비 기회야. 놓치면 80대부터는 오로지 버티는 삶이 될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죠. 그땐 버틸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착각, 그리고 9번째 후회는 바로 이거예요. 아직 시간은 많다는 착각. 70대는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실천해야 할 때가 와요. 내가 72세였을 때 손자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어요. 나는 너무 바빴죠. 몸도 무거웠고 날도 더웠고 그저 다음 주에 가서 봐야지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 손자는 이미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나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지금도 그 장면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함께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 이 그때였을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지금도 언젠간 건강 챙겨야지. 시간 나면 운동 시작해야지. 애들하고 건강 얘기 좀 해야지. 그렇게 미루고 있지 않나요? 그 언젠가는 내가 정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70대의 나에게 누구도 지금 해 라고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결정하세요. 몸에 좋은 식단을 시작하든, 주치의를 찾아가든, 걷는 습관을 들이든, 가족에게 우리 건강 얘기 좀 하자고 말하든,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결정 하나가 당신의 80대와 90대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당신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진 않아요. 나는 나의 실수에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자, 이제는 내 목소리도 조금은 조용해질 시간이에요. 바깥은 어두워지고 방 안에 온기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네요. 당신은 오늘 내 이야기를 따라 오랜 시간을 걸어왔어요. 어쩌면 그 여정 중간에 당신 마음속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너무 무심했나? 내 가족은 괜찮을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그 물음들은 당신이 아직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무언의 증거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창한 약속이나 큰 다짐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오늘 밤 이대로 잠들기 전에 몸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있나? 놓치고 있는 사이는 없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이에요. 당신이 오늘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밤이 당신에게 고요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제 당신만의 조용한 숨결에 내 이야기를 맡기고 나는 이만 물러날게요.